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기록적인 폭락장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하느냐? 향후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섹터, 그 안에서 핵심 기업들, 혹은 다음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지만 이런 폭락장에서도 알짜 기업들의 지분을 모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왜 HD 한국조선 해양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분석해드린 글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오늘만 전화가 몇 통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제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내년이면 지금의 폭락은 다 잊힐 것이고, 예상대로 호황장이 시작될 경우 지금 계좌를 얼마나 잘 방어해놓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달라질 것이다. 바닥이 언제 어떻게 잡히든 계좌 방어가 1순위, 큰 수익은 내년부터가 핵심. 고로 올해가 아닌 내년, 특히 내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핵심 기업들을 뽑아놔야 한다. 내년에 실적이 가장 크게 뛸 수 있는 산업, 그 안에서 핵심 기업들, 이걸 지금 찾아놔야 내년부터 이어질 거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멤버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산업들 혹은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회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내년부터 호황장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따라서 올해 하반기 정도는 변동성이 휘말릴 수 있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증시의 호황장 혹은 대세 상승장 직전 전 분기에서는 반드시 큰 변동성,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나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마지막 개매털기라고도 부르고, 뭐 힙수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뭐 이런 식의 하락이 나타난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 그 어떤 의견이든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직전 폭락 그리고 대세 상승, 이런 것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꽤나 유익있게 좀 봐야 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올해 하반기의 변동성장에서 내년부터 실적이 폭발할 수 있는 섹터, 그 안에 핵심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모아간다는 기회의 장으로 만든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그럼 왜 그런지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전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조선사 혹은 조선 섹터에 대한 슈퍼사이클을 불고 있고, 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매출액 전부 다 신고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나 그에 맞춰서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슈퍼사이클은 매우 길고도 긴 사이클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제 폭락장에서 주가가 약 14%, 15%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이런 기업들은 좀 꾸준하게 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 멤버분들 대화입니다. 멤버분들 대화에서도 좀 이런 식의 좀 대화가 나왔어요. 자, 2강 책자를 다시 펴봅니다. 저도 오늘 2강 책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이 정도 페닉 시장이면 보통 때는 달러가 강하게 오르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이게 핵심이죠. 원래 이 정도의 패닉장, 이 정도의 그런 경기 불안에서는 사실 달러의 가치가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달러 가치가 전혀 오르지 않았죠.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대화가 오갔을 때 제가 코멘트를 하나 드렸어요. 어떤 코멘트냐? 자,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멤버분들 방에서는 제가 꾸준하게 분석해드린 그런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40년 만에 격변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디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를 충분히 낄 수 있고, 단기적으로 끼더라도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결코 작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필사단 2강 때 말씀드렸다시피 커다란 위기가 대두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일시적일지언정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시장에 무너지듯이 급격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호황장이 앞서서 기회장이 펼쳐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저는 기회장이라고 미리부터 말씀드렸어요. 폭락이 시작된 직후부터 기회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음에도 오르지 않는 유가, 시장은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거웠던 연준이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가치 상승을 이끌었던 양적 긴축 및 금리 인상이 멈추고 양적 완화 및 금리 인하가 행해질 경우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할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렇죠.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달러 가치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연준이 이제는 반대 행동을 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양적 완화 혹은 양적 긴축에 대한 정직, 흐름 금지 혹은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로
탈바꿈이 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약달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미 올해부터 핵심 원자재 혹은 귀금속 대비해서는 달러는 약달러로 보이고 있어요. 진정한 약달러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른 통화 대비 약달러까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자금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리스크 장세임에도 오르지 않는 달러. 네, 올해부터 달러 약세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금속 및 핵심 원자재 대비 약세에 더해 다른 통화 대비 약세까지 시작될 경우 시대의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그널이자 놓쳐서는 안 되는 위기이자 기회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달러의 약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렸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터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가가 오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심각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좀 다르게 볼 경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앞에서는 디플레이션은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폭락장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변동성 장애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갈 때, 7월달에 돌입이 될 때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이제 전체 공개로 말씀드렸었죠. 자, 필승 사단 조은마켓 폭락의 멤버분들께 국내 및 해외 주식 계좌 공개하였습니다. 멤버십 운영 이후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2주에 한 번씩 한 번도 빠짐없이 계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계좌 공개를 쉬어도 되지만 2024년 상반기도 끝났겠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뻘쭘해서 공개하였습니다. 내년 시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좋다는 건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쯤 큰 변동성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상승 사이클을 탔을 때 첫 시작점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 때의 시장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최선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기회 발생 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 올바른 길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필승 멤버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기회 발생 시 기회의 장을 활용하겠다. 내년 호황장에 앞서서 폭락장 혹은 큰 변동성이 발생할 것인데,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크게 달라질 것을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다만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는 모든 것들 전수해드리는 필사단 멤버로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조은마켓 뿜락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한국조선 해양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쉽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업이익률이 올해의 사이클에서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지난 사이클에서는 최고점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약 15% 정도 됐었어요. 약 15%가량의 영업이익률이 지난 사이클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왜 20%까지 보고 있느냐? 자, 일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영업이익률을 봐야겠죠.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2조 정도 되고, 올해 분기 실적으로 분기 매출액이 6조 6천억, 영업이익은 3,700억 정도, 4천억 정도 나왔죠. 영업이익률은 약 5%를 약간 더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6% 가까이 되죠.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저는 매출액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매출액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조선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비용의 감소가 꽤나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산 철강제 제품들이 풀리면서 후판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출액이 아예 상승하지 않는 수준, 아예 상승하지 않는 수준으로 해서 6.6조 정도의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으로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영업이익 기준으로 1.3조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곱하기 4만 하더라도 5조 이상의 그런 실적에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매년 찍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가총액은 12조 정도. 여기서 이제 HD 한국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배당 정책 혹은 주주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HD 현대로 배당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HD 현대로 그런 실적을, 이익을 쭉쭉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HD 현대 쪽에서 현대가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당장의 승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쭉쭉 뽑아서 HD 현대로 쭉쭉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분의 75%를 가지고 있는 HD 현대중공업도 배당을 해야 되겠고요. HD 현대미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배당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배당에 도착하는 곳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당연히 대주주인 한국조선해양인 것이고, 특히나 9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사무중공업 쪽에서 배당을 강하게 실시할 경우에는 역시나 12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조 이상 찍히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배당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시가총액도 만약 5조 이상 찍히게 될 경우에, 매년 영업이익 실적이 5조 이상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꽤나 올라갈 여지가 꽤나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럼 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까지 보고 있느냐, 왜 지난 사이클에서는 15%가 고점인데 이번에는 20% 정도를 보고 있느냐, 20%도 제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고, 아마 먼 미래에는, 향후에는 20%를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인도되고 있는 선박의 연도, 수주 연도가 22년이에요. 22년 상반기쯤에 수주를 받은 걸 지금 정도 때부터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영업이익률이 6%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2년 대비해서 현재 신조선가가 15% 이상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20%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00일 때, 신조선가가 100일 때 6% 영업이익률이 났다면은 이게 신조선가가 120까지 올라왔을 때 영업이익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대비해서 후판 가격이 더 인하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영업이익률 혹은 실적이 앞으로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내후년으로 갈수록 더욱더 그럴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번 사이클에 굉장히 길게 이어진다는 시장에 관심이 들 때,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저번처럼 3년, 4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시장이 이해하게 됐을 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IR이라던가 혹은 이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일단 신조선가, 수주잔고가 절대 멈출 기미가 없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끝나면 내년부터 다시 한 번 더 수주에 대한 붐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엔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 엔진, HST 엔진을 인수를 한 것이고, 현대중공업그룹은 STX 중공업을 인수를 한 거예요. 왜? 엔진이 부족하니까. 엔진이 왜 부족하지? 이중 추진 연료의 엔진이 그만큼 비중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겁니다.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타난 것이고, 이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타나다 보니까 수주를 공격적으로 늘릴 이유도 없지만 늘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캐파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의 핵심을 저는 예전부터 선박 엔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HD한국조선해양이 현대사무중공업에 대한 IP만 없다면 지금 정도의 가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봤을 때 고평가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임스, HD 현대마니솔루션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상장을 했는데 LG 현대사무중공업도 상장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현대임스와 HD 현대마니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사모펀드였다는 거예요. 상장을 기준으로 투자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워낙에 불안기였기 때문에 주주 상대로 한 유상증자가 아니라 전환사채를 찍어내면서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들을 상장시키는 조건으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제3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도 대주주가 사모펀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2년 전쯤에 현대중공업그룹이 한국조선해양이 사모펀드의 투자금을 전부 다 상환을 하면서 상장을 철회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상장을 원하고 들어왔지만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상장을 철회시키면서 사모펀드를 다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당분간,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은 상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상장을 해봤자 대주주로부터 가는 그런 지분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딱히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배당을 크게 늘려서 배당 수익금을 얻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낫다는 것이고, 특히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길게 이어질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짧게 돈 빼먹고 끝내는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사이클이 내후년쯤에 끝나게 된다면 상장 가능성은 그래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짧게 그냥 주식 장사하고 종이 장사하고 덮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지분을 희석시키더라도, 지분을 많이 뺏기더라도, 지분이 많이 없더라도 종이 장사하고 빼면 되는 것인데, 이번 사이클이 길게 이어질 경우에는 사실상 배당 수익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미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이 가능합니다. LNG선을 내척까지는
더 상승할 수 있도록 도크 확장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내척이라는 거 한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최소 1.3조 원 이상, 1.3조 원 이상의 그런 매출이 찍히는 것이고, 여기서도 영업이익률 20%를 감안한다면은 결국에는 약 한 2,500억 이상, 2,500억 이상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찍힌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현대사무중공업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이 95%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사무중공업에서 2,000억 이상의 그런 실적이 추가적으로 찍힐 수 있는 그런 증설이 도크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미 수주잔고가 빠지지 않는 가운데 신조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수재 붐이 발생할 것이라고 조선사에서 하나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엔진에 대한 슈티지가 심각하다. 따라 수주잔고를 늘릴 필요도 없지만 늘릴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 엔진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조선해양에서 밝히듯이 주주 환원책을 꾸준하게 해온다면, 배당책을 꾸준하게 해온다면은 결국에는 현대사무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혹은 현대중공업 그룹이라던가 HD현대미포를 가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고 있어요. 지주사라서 저평가 받는 게 아니라요, 주주 환원책이 없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메리츠금융주주 같은 경우도 주주 환원책을 꾸준하게 펼치니까 친주주적인 그런 활동을 펼치니까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한국조선해양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따라서 이번 폭락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년에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한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조선 섹터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선박 엔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본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자, 필사단 7개 멤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선착순 4명까지만 더 받고 마감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